분명히 개선돼야 될 게 있고 바뀌어야 할 게 있는데 한국어의 그 나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댓말을 정말로 상대를 존중할 때만 쓰고 그 외에는 다 반말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처럼, 일본어처럼, 다른 나라 언어들처럼 그렇게 존중할 때, 존중이 필요할 때 나이가 적은 사람한테건 많은 사람한테건 존중어를 쓰고 존댓말을 쓰고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건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건 서로 편해져서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면은 서로 반말을 하는 그렇게 해서 대화에 좀 편리성이 더 강해지는 그 캐나다 사람이 쓴 책인데 Outliers라는 책이 있어요.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이 캐나다 사람인데 이 사람 책에 보면은 한국에 관련돼서 한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대한항공의 그 70년대에 사고가 많이 난 거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게 보면은 왜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났냐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미국 보잉사에서 나중에 이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 조사를 간 거예요. 한국에 대한항공에 보잉사에서. 왜냐하면 비행기 공급해 주잖아요. 보잉사에서. 그래서 보니까 부조종사와 이제 메인 조종사가 2명이 있는데 부조종사와 메인 조종사의 나이 차이가 약 한 10년에서 15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조종사는 항상 그 이 메인 조종사한테 완전 깍듯한 거죠. 한마디로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원래 부조종사의 역할이 메인 조종사가 뭔가 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뭔가 운전이 뭔가 잘 안 되거나 뭐가 잘 안 되면은 이 부조종사가 한마디로 말해서 때려서라도 이 사람이 상태가 이상하면은 이 상태를 바로 잡도록 고치는 게 이 부조종사 역할인데 근데 한국 같은 그런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는 더 했겠죠. 지금보다. 그런 엄격한 분위기에서 이 부조종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 조종사한테 선배님 지금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메인 조종사가 괜찮아. 그러니까 그 부조종사가 보기에 자기가 이제 공부한 매뉴얼이나 이런 거에 따르면은 지금 메인 조종사 상태가 좀 이상하면은 뭔가 계속 질문을 걸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또 부조종사가 선배님 정말로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메인 조종사가 괜찮아.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조종사가 마지막 이제 3번째까지 물어봤어요. 이제 선배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메인 조종사가 답이 없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다가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때 당시에 70년대에 그 대한항공이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는 축에 이제 속했는데 그 보잉사에서 와서 그거를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제 조치를 취한 게 조종석에 들어가는 순간 메인 조종사건 부조종사건 무조건 영어로만 해라. 무조건 영어로만 대화를 해라. 라고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고율이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영어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다이렉트한 어떤 이렇게 팍팍 꽂는 언어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학적이기도 하고 한국어는 어떻게 보면 약간 미적인 면이 있고 한국어 안에 감정까지 다 실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말하자면은 외형적으로 뛰어난 언어인데 영어는 굉장히 수학처럼 단순 명료한 언어예요. 전에 이제 2002년에 월드컵 할 때도 히딩크가 그러니까 이 한국 축구팀을 모아놓고 보니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히딩크가 보기에. 그래서 히딩크가 극단의 조치를 취한 게 박지성한테 홍명보한테 그냥 명보라고 불러라. 뭐 선배님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존댓말도 다 없애라. 빠르게 대화해라.
짧게 대화해라. 그래서 그 히딩크가 그 조치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나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스포츠나 이런, 그러니까 뭐 빠른 커뮤니케이션이나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 그런 곳에서도 이 한국어가 굉장히 장애가 돼요. 뭐 시를 쓰거나 이렇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영어보다는 한국어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에는. 그치만 지금 얘같이 스포츠나 빠른 커뮤니케이션을 원하는 곳이나 혹은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곳은 영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어의 이 나이 부분 굉장히 한국 고유 문화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비실용적이고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단절을 가져오고 자살률을 높이는데 한 몫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안 그래도 지금 한국 사회 자체가 그렇게 행복한 사회가 아닌데 행복도가 낮죠.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 자체, 이 사람이 그냥 말하고 사는 이 말하는 거 자체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어떻게 이게 사람 사는 게 행복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어를 하게 되면서 외국인과 대화하게 되면서 느낀 게 커뮤니케이션이란 게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운 거구나. 그냥 이런 게 커뮤니케이션이구나 라고 항상 느껴요, 저는.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 또 느끼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사람들과 이제 관계 자체가 나이를 일단 다 따지고 뭐 이런 걸 저런 걸 따지고 관계를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그 한국 사회인데, 외국에서는 나보다 나이가 뭐 10살이 많든 15살이 많든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어리건 같은 분야에서 뭐 같은 취미를 갖고 있다면 그냥 친구가 될 수 있는, 친구라는 게 나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에서 굉장히 저는 한국인으로서 누리지 못하고 있던 그 행복감 같은 거를 얻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만 아는 사람이라면 꼭 영어를 배워서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써먹어 볼 수 있고 이렇게 같이 놀아보면은 이게 영어라는 게 굉장히 실용적이구나, 단순하구나, 편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2.0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꿀 수 있는 건지, 누군가 과연 바꾸려고 노력은 하기는 할지, 사회가 이걸 용납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많은 세대들은 나도 그렇게 자라왔어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다 그런 뭐 70년대 80년대 다 그렇게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싫지만 하고 그냥 그렇게 사회에 맞춰서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이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반발심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그런 반발심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지만 어느 세대에서는 분명히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이 나이를 베이스로 한 이거는 분명히 언젠가는 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존중 베이스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화라는 게 법보다 바꾸기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내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거는 정말 바꾸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힘들고 뭐 영어 주입식 교육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영어 주입식 교육이나 이런 거는 교육이 바뀌고 법이 바뀌면 바뀌겠지만 이 한국어의 나이를 베이스로 한 이런 문화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 대한 불편함을 알아야 바꾸는데, 사람들이 이 불편함이라는 거를 경험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불편함을 경험을 하지만, 한국 사람들도 계속 경험은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로
바꿔야 되는 걸까? 정말로 이게 불편한 걸까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언어를 사용해 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의 99%가 한국어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바꾸기가 또 힘들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한국어 2.0이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뭐 캠페인이나 뭐 법적인 뭐 제도가 이제 제도적으로 들어가서 바뀌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유익한 정보였나요? 그럼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프레시하고 유니크한 정보 계속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 말고 주소창에 oncub.com oncub.com 무료 체험 기회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최대 45분간 최대 3명의 강사분들과 100% 영어로 대화해 볼 수 있는 기회, 재미삼아서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I hope you guys sign up for oncub.com. It's oncub.com. Bye.